2024년 갑진년 10월 갑술월 일간별 심리인연법 하겠습니다. 간목부터 가겠습니다. 비견과 편재입니다. 일단 본인 사주에 비견이 많으신 분들, 많으신 분들과 그다음에 적으신 분들 이렇게 차이를 해줄 수 있어요. 적다라는 거는 일간 하나 정도, 그리고 아예 비견이 없거나 하나 정도 있는 분들이고, 많다라는 거는 일간 빼고 두세 개 정도 좀 많죠. 근데 올해 갑진년에 갑술월에 근데 본인 사주에도 갑이 많다. 그 비견이 많다라는 거는 생각이 많다. 나에 대한 생각, 내 자신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면서 약간 이기적,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나만 생각하겠다라는 이기적인 생각도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타인을 신경 쓰는 게 관성 쪽이죠. 관성인데 비견이 많아지면 관성이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관성이라는 게 스트레스인데, 사실 스트레스도 받을 일이, 비견이 많다라는 거는 그 스트레스가 나에게 오는 창이면 방패, 그거를 막을 방패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 신경 안 쓰고 나를 신경 쓰다 보면 이기적인 생각도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서 좀 신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비견이 하나 더 들어오면서 자신감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왠지 든든함, 내 편이잖아요. 이게 실제로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생각만이라도 왠지 자존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고 든든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와 적은 경우가 조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지는 편재예요. 편재가 사실은 토에게, 토라는 거는 지지에 4개가 있기 때문에 편재도 진토와 술토가 있죠. 근데 올해 이제 갑진년에 사실은 진술충을 10월에 합니다. 근데 이거 들어가는 거는 제가 이제 일간별로 월운 할 때 해드렸고, 심리는 조금 간단하게 하겠어요. 이 안에 너무 여러 가지 기제들이 많아서. 자, 편재는요, 놀고 싶다. 네. 지금 당장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나는 조금 별로다. 그리고 급해진다, 마음이. 네. 정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서 급해진다기보다 정확하게 꼼꼼하게 하고 싶다라면, 편재는 사실은 급해진다라는 거는 그래서 대충 하자라는 주의도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갑술월의 갑목들은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거 위주로 먼저, 타인의 눈치 안 보고, 타인 눈치 보기 싫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이 재성이 본인 사주에 관이 잘 구성되어 있고 재성이면 사회적으로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겠고, 그러다 보면 타인은 눈치 안 쓰고 나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가겠다지만, 관인이 좀 약해서 내 식상관을 조금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그냥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이런 기제가 사실은 나올 수 있는 게 갑술월의 심리 상태입니다. 네. 이 술토 속에 물론 정관 신금도 있고 상관인 정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토랑 부딪히면서 이게 서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는 사실 이제 아무리 갑목이라도 일주나 그다음에 같은 일주도 월마다 다르고 사주 구성에 따라서 다른데, 전반적으로 갑술월의 갑목들은 이러이런 비견이 많을 때 적을 때, 그리고 편재의 습성이 놀고 싶다, 급해진다, 대충 하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인데 이게 사회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과감하게 밀어붙이는지, 아니면 그냥 사적인 활동들 있죠.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야, 나 몰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기제 두 가지로 심리적인 거는 나올 수 있고, 이럴 때 만날 수 있는 이 인연도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한 사회적인 관계냐 그다음에 개인적인 관계냐에 따라서 관인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나의 행동과 욕망을 조금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식재 쪽이 강해서, 또는 비견 쪽하고 이런 전반적인 나의 에너지와 내가 일단 저지르고 보는 이 아웃풋 쪽이 강하신 분들과 인풋 쪽이 강하신 분들의 인연법은 조금은 다르다. 자, 아웃풋이 강하신 분들은요, 내가 일단 책임감을 갖고 만나야 되는 사이는 싫어요.
그러다 보면 일적인 관계나 내가 뭔가 거기에 가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고 남 밑에서 들어가서 뭔가 굽실해야 되는 그런 관계는 사실 피해서 개인적으로 나랑 맞는 사람, 이런 식의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럴 때 만나는 거는 내가 좋아야지 되는 사람. 내가 좋아야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연도 사실은 갑술월에 남자 부지는 여자 부지는 뭐 이성적인 관계에서는요, 내가 좋아야 꽂혀야지 만나는 이쪽이다. 아웃풋이 강하신 분들은. 근데 관인이 강하신 분들은 아무리 편제가 들어와도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나중에 차후에 혹시 일적으로 어떻게 관계가 맺어질지, 그리고 차후에 인간관계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나의 본능적인 식상 쪽을 조금 다스리면서 이쪽은 먼 미래, 편제라는 건 지금 당장 이익이 나지 않아도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다 보면 언젠가는 뭔가를 도모할 수 있겠지 라는 조금은 책임 있는 관계적인 것도 여기는 만날 수 있어요. 여기랑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리고 천간에 갑이다 보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사실 배가 사공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비견이 적으신 분들은요, 먼 미래의 어떤 목표를 나와 같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도모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에 처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 10월 갑술월 일간별 심리인연법 을목 해드리겠습니다. 자, 을목에게는 갑술월이 겁재와 정제로 들어옵니다. 천간에 갑목이 겁재로 들어오죠. 사실 을목에게 갑목인 겁재가 좋은 경우와 나쁜 경우가 있어요. 좋은 경우는 수가 많거나 수가 많아서 붕붕 떠버릴 수 있는 부목이 될 수 있는 을목이 갑목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경우와, 그 다음에 무토성의 토, 한마디로 너무 커서 을목이 소토하기 힘든 무토의 뭐 지지 술토나 천간의 무토는 당연하고, 네, 그런 경우에 그나마 겁재의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보죠. 수가 많거나 토, 또는 뭐 금이 너무 많아서 을목이 당하기가 좀 쉬울 때 얘가 또 등락계갑해서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는 금에 그것도 조금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쁜 측면에서는 본인 사주에 이미 이 겁재가 너무 강해서 사실은 내가 을목인지 간목인지 모를 경우와, 또는 기토성 있죠. 그러니까 을목은 기토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잘 클 수 있는데, 기토가 있는데 갑기 합을 해버리는 경우는 사실은 조금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겁재가 있어서 을목은 사실은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것들이 사실은 더 많다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갑목이 와서 힘든 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게 아마 내 편재인 내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이 기토를 갑이 합해버리면서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내 어떤 그 토지,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할 수 있는 나의, 자꾸 일본 말이 나와가지고 나와버리려고 하면 안 되는데 네, 나의 어떤 영토를 얘가 침범해 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겁재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을목이라는 거는 위로 이렇게 곱게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경금이 오면 경금이랑 합을 하고 갑이 오면 경금 버리고 갑으로 간다고 할 정도로 갑을 타고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곧게 추진력이 있게 올라갈 수 있는, 그거는 봤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측면에는 이렇게 되면 을목의 어떤 이런 휘감는, 유연은 하지만 곱게 올라가는 추진력이 약해서 추진력이 생기는 거죠. 네, 추진력이 생기는 거는 좋아요. 그러니까 늘 약간 쉽게, 예를 들면 약간 빌빌빌빌, 빌빌이라는 표현 너무 죄송해요.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사실은 추진력 있고 강하다는 게, 위로 올라간다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나아가야 할 때는 나아가야지 되는데, 을목은 땅하고 가까운 에너지이기 때문에 늘 현실에서 적절히 안주하려는 성향이 사실은 강해요. 근데 그게 생명의
어떤 실종과 연결됐을 때는 살아남는 에너지기는 하죠. 근데 이제 간목이 이렇게 있으면 추진력과 뭔가 분기탱천해서 샥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추진력과 조금 자기의 기가 산다? 이런 게 되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뭐가 되냐면 이제 자기의 그 그릇을 뛰어넘어 버리는 배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짱도 긍정적인 측면은 좋은 배짱이지만 이게 이제 뒷생각을 안 하고 일단 질러버리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겁재라는 게 기토인 편재랑 합을 하잖아요. 그럼 편재는 사실 을목이 잘 뿌리내릴 수 있는 땅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의 정해진 게 아닌 타인의 것일 수가 있거든요.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 편재는 이제 임자가 있는 다른 사람의 여자. 근데 이게 겁재가 들어오면서 합을 해버리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재물, 거기에 여자도 포함되니까 남자분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할 수 있는 그런 배짱이 들어온다. 일단 지르고 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얘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금이 적절히 있다면, 관이 있다면 이 겁재를 쓰면서도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이 경금이 없으면 겁재가 나를 삼켜버려서 내 욕망이 나를 삼켜서 쭉 나아가게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겁재가 들어와도 이렇게 어떤 배합이냐에 따라 심리적인 상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 딸아이가 을목인데 겁재 들어올 때 보면 물론 저한테 이렇게 대든다, 엄마한테 이렇게 반항하는 기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갑 들어올 때 보면 의기양양해요. 뭔가 뒷배가 있는 듯한 느낌? 예. 그래서 약간 믿을 구석도 있어요. 근데 이 믿을 구석이라는 게 나중에 빠져버리면 예, 그래서 이럴 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근데 그 강남이 좋은 곳이면 본인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갔는데 잘못 왔네. 이렇게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겁재는 그런 걸 가셔야 되고 정제 볼게요. 정제는 이 술토 자체가 을목에게는 쉬운 땅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가을에 피어있는 술토와 을목의 관계는 가을에 이제 코스모스의 관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풍경은 좋으나 이 코스모스가 이 땅을 어떻게 자기 소유로 만들기는 그래요. 그냥 땅 위에 본인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정제는 자, 술토는요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술월생들이 기본적으로 보수성이 상당히 강해요. 거기 옆에 뭐 금이 또 있다 그러면 진짜 변하기 싫어하는 보수성을 갖고 있는데 정제는 그거예요. 내 거잖아. 자기의 소유를 조금 강조해요. 그러니까 집착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께 쉽게 되지 않는데 여기 사실은 이제 신금과 정화가 있죠. 예. 평관 식신입니다. 물론 이 식신이 평관을 조금 제사를 해주기는 하는데 식신이라는 것도 내 거 현실에서 내가 안주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거예요. 근데 식재 쪽으로 가다 보니까 특히 정제는 편재성은 조금 유두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토성이기 때문에 무토보다는 기토가 훨씬 더 융통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을목에게 기토와 을목에게 무토성의 술토가 들어올 때는 이 융통성이 발휘가 안 돼요. 그래서 자기 걸 되게 주장해요. 이건 내 거잖아. 내 영역이잖아. 하지만 본인이 뭔가 갖고 가기는 힘든데 그래도 겁나 소유와 집착. 그러니까 제 물질적인 거에 대한 거 있죠. 더군다나 이제 술토라는 거는 가을에 추수가 다 끝나고 그걸 곡식을 이제 저장하는 그건데 한마디로 이런 성향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좋게 얘기하면 자기 걸 지키는데 상당히 이 속이 조금 그거 한 거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자기 걸 주장하다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기 힘들어서 관계성에서 상당히 근데 겁재가 아까 제가 남의 걸 탐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욕심이라고 그랬고 밑에 정제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갑술월의 을목들은 이기적으로 내 거를 조금 할 수 있는 기제인데 또 사주 원국에 이 겁재가 내 걸 못 지키고 뺏겨버릴 수 있는 거는 내 정제를 사실은 겁재에게 뺏길 수 있는 구조도 사실은 나옵니다. 그래서 사주에
관인이 강한 분들과 그 다음에 식재 쪽이 강하신 분들, 식재 쪽이 강하신 분들은 아무래도요 내 거를 되게 많이 주장하면서 이런 성향이 나오실 거고, 관인이 강하신 분들은 사실은 양보하다가 내 거를 뺏길 수도 있는 이런 환경에 노출된다, 그런 심리가 온다. 왜냐면 이 겁재가 내가 싸워서 사실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애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애냐, 아니면 걔한테 당하는 경우냐, 이런 게 나뉘기 때문에, 자, 이런 심리를 가지고 이제 만나는 인연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식재가 강하신 분들과 관인이 강하신 분들. 이거는 주로 월주와 월과 일에 어느 쪽에 배합이 강하냐에 따라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식재가 강하신 분들은요, 어떻게든 타인, 술토가 사실은 뭐 굳이, 글쎄요, 소토보다는 땅은 뭔가 충해서 진술충이 되면서 그 안에서 뭔가가 튀어나오는 이런 충작용에 사실은 계고가 더 되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식재라는 거는 일단 내가 쓰고 보자 주의고, 이쪽은 좀 참고 뒤를 훗날을 도모하자 주의이기 때문에, 식재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금방 겁재에 편승해서 내 거를 취하는데 이익이 되는 쪽으로 아마도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요, 네, 사람들을 만나도 이 사람들이 나보다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강해서 이 강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내가 재성이라는 거는 내 소유도 되지만 일단 놀고 보고 소비하고 보고 측면도 있습니다. 소비. 예. 근데 식재 쪽으로 만나다 보면 이런 소비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조금 신나고 재밌고 이런 성향이 나오기 때문에 만나더라도 인간관계가 아무래도 취미나 같은 걸 소유하는데 지금 당장에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거, 재미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거 참고 뭐 뒷날까지 가자가 아니고, 오늘 우리 밤에 오늘 뭐 몇 시에 만나서 놀자 하는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인간관계든 남녀관계든 일단 즐겁고 보자, 이런 식의 만남이 가능할 거고, 관인 쪽들은 아무래도 이제 겁재가 왔을 때 한번 제 겁재가 과연 나한테 이익이 될지 한번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조심성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고, 정제라는 게 나에게 조금 더 소비 성향보다는 약간 보수성과 소유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쪽의 사람들을 만나실 거다. 이 분들은 쉽게 행동을 취하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성향에 따라서 만나시는 측면이 다르겠다.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 을목들은 이 겁재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 겁재를 통해서 내가 먼 훗날에 도모해서 조금 더 성장의 기회로 삼느냐, 아니면 내가 어울려서 이 아이들의 등에 타서 그냥 이 순간을 즐기는 쪽이냐, 이렇게 갈릴 거다라는 겁니다. 지지는 어차피 내가 놀 수 있는 상황이지만 완전히 내가 그거를 가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겁재의 도움을 조금은 받아서 가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 겁재가 나의 성장을 도우는 겁재냐, 아니면 소비 성향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재냐에 따라서 관인과 식재를 가진 분들의 이게 조금 나뉘겠다라는 겁니다. 네. 을목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 갑진년 10월 갑술월 병화일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심리 상태가 편인과 식신입니다. 이제 천간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생각이죠. 편인이라는 게 이제 긍정과 부정이 사실은 있는데, 일단 긍정은 내가 하나를 뭔가 결정했으면 쉽게 변하지 않아요. 네. 마음을 한번 먹으면 쭉 갑니다. 예, 편인성은. 왜냐면 사실은 이게 부정적인 측면과 맞닿아 있어요. 사실은 음양이라는 건 손의 바닥과 등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죄송해요. 변하지 않는다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요. 융통성이 없죠. 네. 융통성이 없어요. 편인이라는 거는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의심을 해봐요. 과연 저 사람 또는
어떤 일에 있어서 그게 과연 될까? 안 될 거야.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왜냐하면 의심을 계속 하게 되니까. 정인처럼 아, 잘 될 거야. 이게 조금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근데 한번 확신을 얻으면, 그러니까 의심을 하기 때문에 아마 확신도 더 강할 거예요. 그렇게 의심을 했는데 될 것 같아라고 한번 하면 그 강했던 의심 반면에 확신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지나친 확신이 사실은 또 편인의 단점이죠. 지나친 확신. 예. 융통성 없고 타인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 식대로 갑니다. 일단 결정되면. 네. 그래서 편인이 사실 정 쪽보다는, 그래서 편 쪽에 있는 뭐 겁재성의 아이들이 있죠. 겁재, 상관, 편재, 편관, 편인, 이런 아이들이 주로 올와 나띵 기질이 사실은 많아요. 적절한 타협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 병화일관들은 10월에, 그리고 올해 갑진년에 또 갑술이기 때문에 편인이 사실, 근데 저는 편인이 너무 많아요. 갑 사주에. 그런 분들은 사실은 또 너무 많은 거는 정인성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십성이 너무 많으면 반대의 성향도 나온다. 그렇다고 그냥 정인으로 순수히 들어오시는 분들하고는 사실은 다른데, 의외로 편인이 많아서 의심할 것 같지만 의외로 또 순수히 받아들이는 것도 있다. 이게 지나치면 반대의 성향이 나온다. 이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근데 저는 그냥 하나 정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 성향이 그냥 나오는 거죠. 자, 식신입니다. 식신이라는 거는 일단 현실적인 거에, 현실적인 측면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거죠. 더군다나 식신이 토, 그리고 보수적인 술토, 술토가 보수성이 상당히 강해요. 보수적인 이 술토가 식신이면서 현실적이라는 거는 웬만하면 나는 내 나와바리, 내 먹고 사는 문제, 나의 어떤 건강적인 측면과 관련된, 입속과 관련된 것들을 놓치기 싫다, 실행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현실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또 뭔가 변하기가 싫은 거죠. 네. 고수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진토가 진술충이 되면서 이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것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토의 충돌은 토는 큰 변함이 없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사항들이 변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 내가 뭔가를, 식신이라는 건 내 행동력이란 말이죠. 또 뭔가를 벌리고 뭐 어딘가에 나가서 나의 운동을 하는 것도 쉽게 얘기하면 식신과 관련되는 거고, 사업적인 어떤 거에서 인간관계를 만나는 것도 식신 쪽에 포함이 되고, 내가 누군가를 챙기는 것도 식신 쪽이고,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 이 안에 신금이라는 재성이 있기 때문에 또 암합을하죠, 병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라는 거는 내 돈, 여자, 뭔가 내 목표를 향해서 내 행동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아래의 에너지가 서로 상반이 되는 게 뭐냐면, 나는 뭔가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위에 천간에 편인이 뜬단 말이죠. 주춤주춤하게 되는 거예요. 주춤주춤. 내 확신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춤주춤 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 본인의 사주와 어떤 운기에 그게 됐을 때, 뭐 합이든 아니면 어떤 본인 사주의 용신의 어떤 에너지랑 딱 필이 탁 받을 때는, 이때는 무섭게 치고 나가는 거죠. 편인은 정인이랑 달리 한 번 하면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주만 눈 가리고 달리는 것처럼. 네. 그렇게 가다 보면 밥그릇을 엎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편인 도식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는 의심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의심이 어느 순간 확실한 믿음으로 변하는 순간 식신이라는 어떤 기제, 내 재성을 취하기 위해서 확실히 달릴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기제를 갖고 있겠다. 이렇게 됩니다. 자, 만날 수 있는 인연은요, 사실 이제 제가 조금 나누는데, 이제 식재 쪽이 강하신 분들과 그 다음에 관인성이 강하신 분들은 만나시는 분들이 차이가 나겠죠. 자, 여기가 인성 쪽이 반, 그 다음에 식 쪽이 반인데, 식재 쪽이 강하신 분들은 그래도 본인 사주에 어쨌든 목표가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쪽은요, 내가 뭔가 식재 쪽이 강한 사람들, 현실적으로 내 하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도움이 되는. 남녀 관계랑 그런 인간적인 관계랑 사실 조금 분리가 되는데, 근데 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는 처음에는 의심했다가 이 사람이랑 아삼육이 맞으면 그냥 네 묻고 따지지도 않고 달립니다. 예, 이렇게 같이 뭔가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목표가 같다라는 건 그게 사업적인 목표면 이익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같이 놀이면 그거에 대한 거고, 어쨌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뜻이 맞는 사람들. 근데 이게 제가 그랬죠. 충성심이 나와버릴 수 있다고. 요거는 조금 조심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확 꽂혀버리면 다른 사람이 이 사람 별로야라고 안 믿을 거란 말이죠. 어쨌든 근데 저는 조금 편인성은 조금은 조심성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본인 사주에 편재가 있다. 그러면은 편재의 에너지가 편인과를 살짝 해주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경금이 조금 있다면 간목을 약간은 완전히 치는 게 아닌 좀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관성과 인성이 있으신 분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조금 조심스러우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조심. 근데 저는 관인이 강한데 특히 인에 정인인 을목이 있어요. 을목이 간목을 타고 편재성이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분들은 행동이 뭔가를 믿음보다는 행동적인 측면으로 치고 나가는 거라면, 이분들은 아마 이 식신의 에너지는 솔직히 약할 수는 있는데 이쪽 생각이 너무 많아 버리는 거죠. 생각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나눌 때 먼저 치고 나가는 쪽은 이쪽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성향을 보셨을 때 본인이 사주 월주와 일지의 구조에서 식재가 강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놀기 위해서 목표를 같이 취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실 거고, 관인이 강하신 분들은요, 하기는 하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하는 구조로 가실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내가 뭔가를 하는, 이 식신이라는 사업적인 일이나 취미 활동이나 요거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만나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의심을 하지만 나중에는 완전한 충성도로 갈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두고 보셔야지 판가름이 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병화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갑술월 정화일간 심리인연법 해드리겠습니다. 자, 천간 정인 지지상관입니다. 자, 정인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내가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다, 이쁨을 받고 싶다, 사랑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왜 정인이랑 정관이 있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예뻐하냐면 자기 행동을,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를 뒷계산을 하고 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수그린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기저에는 나 인정받고 싶어요, 이쁨 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라는 그 기제가 사실은 있어요. 자, 그리고 상관이라는 거는 뽐내고 싶은 거죠. 어딘가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 주장을 하고 싶고, 나를 조금 드러내고 싶고. 그러니까 천간이랑 지지가 사실은 목금토 이런 에너지랑 상반돼요. 위에는 다른 사람한테 이쁨 받고 싶어서 나를 내 말과 행동을 통제해야지. 근데 여기는 너무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제는 뭐냐면 내가 드러냄에 있어서 타인의 눈치를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관이 왜 욕을 먹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뱉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상관은, 관인이 조금 약한 상관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 상관이 밉상이고, 관인, 정관, 정인이 제대로 된 상관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관은 정인이, 정관, 정인이 중요해요. 타인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드러내고 싶은 이런 심리 기제가 있습니다. 나는 내 멋에 살아요가 아니고요. 내가 이 옷을 입었을 때 타인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를 보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심리 상태로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거의 비슷하게 만납니다. 만약에 이게 남녀 관계다 치면 어떻게든지 나의 매력을 어필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
입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지가 상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천간으로는 인성이 들어오지만 지지에서 상관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연하를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챙겨줘야 되는, 상관은 또 남을 챙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특히 약한 자를 상관은 잘 챙기죠. 약한 자. 억강부약이라고. 그래서 상관의 좋은 점은요, 윗사람에게는 대들고 약한 자들은 챙기는 그런 에너지예요. 네. 남녀가 조금은 달라요. 남녀가. 근데 어쨌든 남자분들이랑 여자분들은 일단 상관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내가 재성이라는 내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 목표가 연애냐 아니면은 뭔가 내가 드러내서 나의 인정을 받는 거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거를 향해서 내 어떤 에너지를 다 드러내는 거죠. 상관이 식신보다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소비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남녀 관계 말고 그냥 인간 관계에서 봤을 때 이제 식재가 강하신 분들과 관인이 강하신 분들의 차이가 있겠죠. 식재는 남 눈치를 안 보고 자기 일단은 꼴리는 대로 가는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게 강하신 분들은 천간에 정인이 하나 들어왔다고 해도 이 상관의 에너지가 더 강하게 발휘되기 때문에요. 식재분들은 일단 즐겁고 보자. 그리고 상관이 일탈이죠. 네. 일탈. 예, 저기에 편재 성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즐겁고 일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 근데 제가 상관은 너무 안 좋게만 그거 하는데, 일탈이라는 거는 기존의 내 틀을 깨는 거예요. 근데 그 틀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기존에 가던 모임이 너무 별로야. 근데 못 나가고 있었어. 상관이 딱 들어올 때 저긴 아닌 것 같아 라고 그룹을 갈아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정해진 틀을 계속 고수하는 게 아니라 상관은 그 틀을 계속 깨기 때문에 계속 변화 발전하려고 하는 에너지는 좋은 겁니다. 근데 계속 갈아타는, 안정을 못하고 계속 갈아타는 건 좀 안 좋겠죠. 네, 즐겁고 일탈할 수 있으면서 틀을 깨는 작업을 할 거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사실은 높고요. 자, 관인이 강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분들은 좀 보수적이죠. 기본 조건을 고수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천간에 정인이 들어와서요. 이분들은 틀은 깨고 싶은데 눈치를 상당히 보면서 이쪽에 계신 분들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게 갈까? 이 모임 놔두고 저 모임 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죠. 어쨌든 지지로 들어온다라는 거는 환경이 기존의 거를 버리고 새로운 거를 가는 그쪽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조금 눈치 보면서 갈아타는, 거기에서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고, 이분들은 일단 갑니다. 예, 이분들은 일단 가는 쪽으로 갑니다. 네. 사실 정화는 제가 너무나 이게 딱딱 떨어지는 그거기 때문에 설명을 사실은 길게 할 필요가 없어서 조금 다른 일간보다 짧을 수 있어서 좀 죄송한데, 예. 정인상관은 너무 그거예요. 내가 뭔가 나를 뽐낼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천간으로 이걸 잘해야지 라는 그런 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 상관이 본인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에너지로 작용하기에 정인의 역할을 잘 해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남녀공이 내 매력을 뽐낼 수 있기 때문에 연애하기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상관이 들어올 때 연애는 안정보다는 한번 틀을 깨고 한 거기 때문에 일단 마음이 훅 가지만 이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근데 천간의 정인이 아마 중심을 잡아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화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 10월 갑술월 일간별 심리 인연법 해드리겠습니다. 무토하겠습니다. 네, 천간으로는 편관, 지지로는 비견이 들어옵니다. 9월 개유월에 정제 상관이었기 때문에 무토 분들은 아무래도 뭐 무게 앞에서 인성으로 해서 살짝 본인을 조금 이렇게 다스리는, 행동을 다스리는 게 들어왔겠지만 사주 원국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는 거 아시죠? 그래도 지지 상관이라 조금 내 마음대로 좀 편하게 행동하고 싶다라는 조금 이완된 에너지가 조금 들어왔을 텐데, 다시 그러다 보면 그 상관이 지지로 들어왔을 때는 좀 자충우돌 실수나 뭐 이런 게 조금 구설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혹시 내가 다시 정신이 해야만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빡 들어오면서, 예, 이제 10월에 갑진년의 갑술이라 갑갑이 조금 중첩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 편관도
이제 갑이 조금 있으신 분들과 갑이 없으신 분들의 차이가, 있으신 분들은 편관이 또 하나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지나친 어떤 스트레스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갑이 많아지면 정관적인 성향을 나타냅니다. 그냥 일반적인 책임감 정도예요. 다 잡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관이 약하신 분들이 갑자기 갑이 들어올 때는 갑자기 강박,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할 때는 하는데 편관이라는 건 에너지를 되게 많이, 내 에너지가 되게 많이 이제 나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규칙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 분들, 원래 갑이 있으신 분들은 정관의 성향이기 때문에 그냥 늘 하던 대로 규칙적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쪽은요, 몰아서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시험 전에 벼락치기 느낌이에요. 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안 할 때 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관이 자기 체화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늘 자기 사주에 관이 있으신 분들은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하나 더 들어온다고 해서 그렇게 막 그거 하진 않아요. 정신적으로, 특히 천간으로 들어왔을 때는 네, 있는 것도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여기 없는 분들은요, 갑자기 나 뭔가를 해야겠어, 목표를 하겠어, 며칠 하다가 놔버리고 또 놔버려서 또 다시 해야지, 이런 어떤 규칙성이 조금 없어지는, 그렇게 나온다. 어쨌든 어떤 목표에 있어서 나를 다잡는 그런 정신적인 거는, 심리 상태는 들어온다. 근데 지지가 이제 비견입니다. 지지에서 신정무가 되고 뭐 진토랑 사실은 부딪히지만, 부딪히는 복잡성은 제가 이제 일간별 운세할 때 설명을 드렸고, 어쨌든 붕충, 진토랑 술토랑 부딪혀도 무토는 네, 없어지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아요, 토는. 그러면 이제 지지로 비견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내가 정신적인 거는 뭔가 조율하고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데, 지지에서는 다시 내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뭐냐, 얘가 창이면, 창이 막 날라오면 사실은 이게 비견이 그걸 막아주는 방패 같은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내 에너지가 하나 더 들어온다라는 거는, 물론 이것도 이제 신약하고 신강이 좀, 비견이 많아서 신강하신 분들과 비견이 약해서 관이 들어올 때 약간 약하신 분들의 차이예요. 무슨 얘기냐, 비견이 별로 없어서 관이 들어오거나 제가 들어올 때 너무나 취약하신 분들은 사실 이 비견이 도움이 돼요. 이걸 막을 수 있어요. 이 강한 스트레스로 내가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내 에너지가 하나 들어옵니다. 좀 배짱이 생기는 거죠.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인연으로 나의 그 창을 같이 막아줄 동료나 그런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신강하신 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헤헤 너 편관 들어와라, 나는 꼼짝도 안 한다죠. 이런 거 그딴 신경 쓰지 않겠어. 내 쪼대로 가겠어 예요. 비견이라도. 그러신 분들, 관이 약하고 상대적으로 토가 강하신 분들은 이 간목 하나 나 신경 안 써,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갑진에 진토랑 술토랑 부딪히면서 이 안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떤 자질구레한 어떤 변화는 생기겠지만, 결국에는 무토라는 게 간목을 막아주는데, 또 하나, 난 토가 많거든요. 토나 화가 많아서 기본적으로 신강한데, 요거 하나 더 들어온다고 나는 움직이지 않아, 꿈쩍하지 않아.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관이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되죠. 쉬운 얘기로, 토가 많은 여자분들이 간목 하나 들어온다고 내가 너 안에 꿈쩍할 것 같니? 근데 신약하신 여자분들은 이 편관이 나에게 조금 들어올 때 그 남자에 대해서 되게 신경 쓰고, 조금만 이 남자가 강하게 대시하면 내가 그 남자한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마음도 기제도 있지만, 토가 강하신 분들은 좀 신경 썼다가 아니야 결국 내 쪼대로 가, 그럼 남자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비유가 사실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시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인연을 생각하면 천간으로는 나에게 자극을 주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인연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지지가 현실 상황인데 천간의 에너지는 내 생각이라 사실 볼 수 있는데, 통으로 보면 자극을 주는 사람인데 내 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극이 아까 신강 신약에 나눠서 어떻게 들어오냐는 다른 거죠. 자극을 주고 뭔가 나를 쥐고
흔들어. 편관이라는 거는. 예. 쥐고 흔드는데 내 편이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사람이 나에게 뜻과 같이 하고 같이 어울려서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동료나 뭐 좋은 취미 활동이나 뭐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쟤 봐라 이런 생각이 있네, 나도 조금 저렇게 바꿀까? 라는 자극을 줄 수 있는 상대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만나면 내가 긴장을 해. 관이니까. 그것도 편관이니까. 그래서 자극을 주고 긴장을 할 수 있는 상태이지만 현실에서는 나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또 이 뜻을 같이 하는 비견이, 내 사주의 비견이나 또 겁재가 많을 때 궁겁을 할 수 있다 보면 궁겁쟁재가 돼서 그냥 내 시간과 돈과 이걸 다 소비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룹으로 그러니까 1대1 관계가 아닌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서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것도 방금 비슷해요. 편관이라는 건 내가 기존에 알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내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범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늘 만나던 사람이 나한테 긴장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분야? 아니면은 내가 새로운 곳에 가게 되는. 근데 거기서 만났는데 나랑 아삼육이 너무 잘 맞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발전을 하느냐. 신약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 비견을 받아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시기겠지만, 신강하신 분들은 사실 그닥 이 사람의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닥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그냥 놀고 먹고 그냥 돈 지출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인연이겠다 싶습니다. 네. 무토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 10월 갑술월 일간별 심리 인연법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토 하겠습니다. 정관겁재입니다. 제가 일간별 운세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토는 땅이 너무 단단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원래 기토의 장점은 물론 이제 수가 많은 경우와 수가 적은 경우가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모든 오행은요, 장단점, 음양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게 장점인데 난 저것 때문에 힘들어? 그게 때에 따라서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기토는 사실 단단한 무토보다는 체성이 조금 약하고 습하기 때문에 뭔가를 심었을 때 사실은 잘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너무 강하지 않은 게 오히려 기토의 장점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갑술월의 기토는 너무 땅이 단단해지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뭔가를 키워내기가 사실은 그 약간 무토성의 느낌이 조금 나는 느낌이에요. 이제 갑기합을 하려고 하는데, 모든 갑기합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갑이 기토랑 합을 하려면 토의 체성, 더군다나 무토의 체성을 가는데 지지까지 이게 내려오기 때문에 본인 사주랑 상관없이 일단 정관이랑 합을 해서, 정관이랑 합을 한 경우, 특히 기토는 정관이랑 합을 하면 되게 고집스러움이 있어요. 이걸 하겠다 그러면은 되게 그거를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지킬 거는 지켜야 되는. 물론 이제 뭐 사주에 뭐 상관이 있어서 이거를 뭐 충하거나 아니면 재성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기제겠지만, 일단 각기합을 한다는 건 내가 목표를 딱 정해 놓으면 가려고 하는 그 목표를 보고 움직임이 덜하다. 토의 특성이 움직임이 덜한 거잖아요. 근데 술토가 진토랑 갑진년에 진토랑 이제 진술충을 하면서 지장간안에 여러 가지 기세가 서로 중하고 이렇게 되는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토, 진토든 술토든 이 중심 체성은 무토잖아. 이 무토는 사실은 깨지지 않아요. 얘는 충을 해도 붕충이라 얘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갑기합을 해도 기토보다는 무토의 특성을 가지는 애는, 왜냐, 합을 해서 실질적인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질이 아니라 기이기 때문에 천간의 무토, 지지까지 무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토의 그 융통성 있는 게 되게 고집스러운 무토 성향으로 바뀌어버린다. 단단하다. 근데 단단하면서 장점은 뭐 임수라든가 올해 뭐 신이나 자가 있으신 분들은 신자진,
수가 강해버려서 기토가 쓸려 내려갈 수 있는데 이거를 막기에는 괜찮다 입니다. 지금 일간별 운세가 아닌데 이렇게 흘렀는데 어쨌든 예,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관이라는 거는 내가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와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거는 그 목표 외에 딴 거는 보지 않겠어라는 좀 고집스러운 성향이 나옵니다. 토 자체가, 토가 많으면 고집이 좀 세요. 변화를 안 하려는 고집이에요. 고집도 여러 가지 고집인데 고집스러운 성향이 나오고, 사실은 정관도 이게 너무 많으면 올해 갑진년의 갑과 갑술, 본인 사주 또 갑이 있으면 정관이 많아지면 편관 성향이 나옵니다. 편관은 뭐냐? 어떻게든지 이루겠어. 이런 게 일단이고, 피곤하면 안 해버려 이런 거가 되지만 어쨌든 조금 고집스러움이 나올 수 있고. 자, 음일간이 양일간의 겁재를 만날 때 사실은 겁재라는 게 편관이든 편재랑 합을 해요. 그래서 통이 커져요. 겁재가 들어올 때. 특히 음일간은 기본적으로 관이랑 합을 하려고 해서 안정을 추구하는 게 기본적인 음일간의 특성이고, 양일간은 재성이랑 합을 하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생기면 치고 나가는데, 지금 기토는 원래 소극적이죠. 소극적이고 사실 자기 걸 지키려고 하는 거, 보수 성향이에요. 정관은 보수적인 마인드인데, 지지겁재가 이 무토가 개수라는 이 편관하고 편재랑 합을 하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지는 통이 좀 커진다. 지키는데 통이 커진다라는 거는 물론 기존의 거를 고수하면서 새로운 거를 치고 나간다. 이런 개념에서는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기토 성향상 모험을 크게 하는 일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천간의 마인드를 고수하겠지만, 아무래도 지지에서의 겁재는 내가 어울리는 상황, 현실에 취한 상황이 이 나의 또 다른 큰 에너지, 무토성에 쭉쭉쭉쭉 펼쳐나가려는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머리로는 고수하고 보수하고 뭔가 손해 안 보고 확실하게 하려고 하지만, 지지에서는 조금 더 모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심리가. 또는 어울리는, 그러니까 현실 상황은 나에게 들어오는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상황 자체가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료나 친구나 내가 어울리는 사람인데 알고 보면 나랑 비슷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나보다 훨씬 배짱이 크고 센 녀석들이야. 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통으로 볼 때는 센 녀석인데 알고 보면 내가 합을 하고 싶고 따르고 싶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참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서 하나만 제가 딱딱딱딱딱 일명요연하게 설명드리기가 참 죄송한데, 또 그 본인 사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걸 통으로 보면 현실에서 만나는 겁재, 내가 잘 어울리면 얘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안 그러면 뺏기는 힘센 친구 녀석인데, 힘센 친구랑 친해져서 분명히 좋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간으로는 정관이 드는 게, 정관은 내가 따르고 싶은 규범, 규칙, 나의 어떤 목표예요. 겁재가 들어왔는데 왠지 저 친구를 따르면 내가 뭔가가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심리를 보시면 되고, 인연법도 사실은 거의 다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네. 이게 남녀간으로 만약에 본다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기합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은 여자분들은 관이랑, 일단 기토 여자분들은 갑기합을 하면 정관 이렇게 되는데, 지지로 겁재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내가 저 남자 괜찮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남자의 성향이 내가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은 사람이거나, 또는 이미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어서 나의 경쟁자를 데려올 수도 있는 뭐 이런 구조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겁재라는 거는 결국 나의 시간이나 내 에너지든 내 돈이든 나의 또 다른 나지만 나눠야 되는, 그래서 내가 조금 내어줘야 되는, 기쁘게 내어주면
괜찮고요. 억울하게 뺏긴다라는 느낌 들 수도 있어요. 약간 이런 개념이고, 남녀를 떠나서 만약에 10월에 기토분들이 어울리실 분들은 왠지 내가 믿고 따르고 싶은데 엄청 잘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좀 세 보이는 상대인데 그런 모임에서 가서 만난 사람들인데 어울리다 보면 왠지 내가 내 거를 지키는 것보다 작고 내게 조금 나간다. 하지만 신약하다 그러면 이 겁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천간에 정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의 어떤 확실한 가치 그 규범만 잘 정하시면 겁재에 휘둘리는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입니다. 네. 기토 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 10월 갑술월 경금일간 심리인연법 해드리겠습니다. 자, 경금에게 갑술은 편재와 편인입니다. 편재. 이걸 통으로 보는 경우와 이제 천간지지 이제 따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목표죠. 목표인데 지금 당장 달성하기에는 조금 먼 목표입니다. 근데 마음은 급해요. 마음은 급해. 빨리 해야 되는데, 예,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10월의 경금들은요, 오래 세웠던 목표에 대해서 다시 리마인드 하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뭔가에 대한 목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편재성이 들어올 때는 조금 아까 제가 마음이 급해진다라는 거는 이 목표를 빨리 해야 될 때는 급해지지만 의외로 또 약간 이 편 쪽의 에너지는 매일매일, 그러니까 계획적이지는 않아요. 예, 계획적이지는 않다. 물론 천간에 정화가 있으신 분들은 경금의 간목을 충해서 이거를 정화를 다시 생해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는 계획성인 정관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심리를 할 때 월별 심리와 그 월별 심리의 영향을 어떤 사람은 더 받고 덜 받겠죠. 본인 사주에 정화가 있으신 분들은 이 간목이 쪼개지면서 더 계획적으로 갑니다. 근데 저는 정화가 없어요.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식재, 임수나 계수가 있어서 뭐 식재 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분들은 차라리 편재의 성향이 마음은 급한데 해야 되는데 근데 아유 되겠지라는 약간 조금 멀리 내다본다라는 거는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이게 되겠지라는 약간 말이 조금 여기 급한 마음과 이거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급한데 어떻게 느긋해요? 라는 얘기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음만 급해요. 마음만. 우리가 편재를 사업적인 돈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제는 내가 일한 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일을 해야 계획해서 일을 해야 들어와요. 근데 편재라는 거는 내가 매일매일 사업한다고 아침 9시에 나가가지고 6시처럼 직장인처럼 하지 않잖아. 일이 많을 땐 많이 하지만 안 할 땐 안 하죠. 그런 어떤 편차가 심한 게 편재란 말이에요. 마음이 급할 때는 엄청나게 에너지를 쓰지만 아이고 때 되면 들어오겠지라는 느긋함도 동시에 있다. 라는 거예요. 좀 멀리 보기 때문에 느긋함도 있다. 요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지로는 이제 편인이 들어옵니다. 편인이 들어오면 가장 큰 게 이게 천간으로 들어올 때 지지로 들어올 때가 있는데 지지로 편인이 들어올 때는 사실은 편인은 사실 일하기 좀 싫거든요. 이 일이라는 건 뭐냐? 돈 벌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규칙적인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몇 시까지의 규칙적인 거. 이걸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돈도 먹고 살기 위한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즉, 편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요. 예,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이 두 아이가 이제 서로 편재가 편인을 사실은 극하죠. 나 일하기 싫어. 나 하고 싶은 것만 할래. 그래서 편인성이 강하신 분들이 예술 쪽 그리고 뭐 그쪽 분야에 사실은 많아요. 할 땐 열심히 열정을 쏟아서 하지만 일상적인 어떤 계획적인 일 할 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게 편인성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만났는데, 그러니까 편인은
지금 당장 해야 되지만 또는 사람도 되게 가린단 말이죠. 편인이 사람을 되게 가려요. 내가 싫은 사람 안 만나요.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요. 그러니까 폭이 좁아요. 폭이 좁고 깊게 들어가는 게 편인의 성향인데 편재가 편인을 극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조금 제가 아까 멀리 본다고 그랬죠. 지금 당장 이 사람 싫어. 나 안 볼래. 근데 편재는 뭐냐면 야 멀리 봐. 언젠가는 이 사람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이런 기제예요. 예. 그러니까 편인이 만약에 편관하고 편인 편관이 만나면 이건 진짜 외골수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만 만나고 싶어. 그래서 편관 편인일 때 휘둘려요. 근데 뭐냐 편인이랑 편재랑 들어오면 누가 들어와서 나를 휘두르려고 해도 멀리 봤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글쎄 너도 언젠간 가겠지라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멀리 볼 수 있어요. 시야를. 근데 편관이랑 편인이 같이 동주에 들어올 때는 그 사람이 마치 나를 휘두를 수 있을 정도로 내 시야가 폭이 좁아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어떤 분이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댓글에다가 편관 편인 들어올 때 휘둘렸다고 하는 말씀이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편관 편인 같은 십성도 뭐랑 같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되게 더 세고 예, 편관이 편인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외골수적이고 그다음에 싫은 사람 안 만나고 내 안으로만 들어가려는 성향이 강한데 이 편재가 이 편인을 극해해 주면서 예, 요런 성향을 조금 야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야. 지금 당장은 저 사람이 저 사람밖에 없을 것 같고 너는 저 사람만 보고 싶지만 야 또 달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편재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 편인을 조금 극해줄 수 있는 상황이고 좋게 얘기했을 때 편인은 정의는 사실 누구에나 오픈돼 있어서 만나고 헤어지기가 조금 융통성이 있는데 편인은 한 번 들어오면 조금 오래 지속되는 장점은 있어요. 그래서 정의는 수월하게 들어오지만 또 쉽게도 나가는 그런 인간관계면 편인은 쉽게 친해지기도 쉽지 않지만 한 번 친해지면 관계가 조금 오래 유지되는 분들 있죠. 그런 인간관계. 예. 의심할 때는 의심하지만 한 번 내 장벽을 뚫고 들어오면 엄청나게 이 사람하고는 많은 걸 공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길게 갈 수도 있고 근데 잘못 이 믿음이 가면 조금 뭐랄까 약간 편인이 강하면은 약간 그런 사이비 쪽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믿어버리면 그때부터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하잖아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근데 편인이 강한 분들은 너 우리끼리 우리 친구하기로 했지 우리 이 우정이 영원해야 돼 이렇게 가버릴 수 있는 게 편인성이기 때문에 예. 근데 편재가 그거를 조금 막아주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인연에 대해서도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지지로 들어오는 편인 때문에 이때 만나시는 어떤 남자 여자든 관계든 처음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편인이 자기 사주에 편인이 있는 분들은 이런 편인이 있을 때 더 세게 만날 수 있는 거고 없는 분들은 이상하다 의심을 자꾸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한 달짜리 인연이니까 근데 이 편인으로 만약에 여자든 남자든 들어온다면 처음에는 되게 불편하지만 어느 순간에 한번 소통을 했을 때는 쭉 갈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천간에 편재가 있기 때문에 이 만남을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편재는 그거예요. 목표가 멀리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굳이 나랑 친구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멀리 보자. 재밌을 때 만나고 싫으면 안 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인의 부정적인 측면을 편재가 조금 보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장간에 신정 뭐 이렇게 돼 있고 또 10월에 진토가 진술충이 되면서 안에서는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나죠. 근데 술토 자체가 조금 보수성이 있는 토예요. 그리고 그 술토가 또 천문성의 에너지도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뭐 정화가 들어있어서 경금 여자분들은 뭐 남자의 인연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또 겁재성도 있고 하지만 무토의 성향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경금이 매금이 돼버린다. 경금의 어떤 경금이 장점은 치고 나가는 어떤 그 과감성 단점은 무식이에요.
예, 디테일이 떨어지죠. 근데 경금일간도 뭐 불이 있어서 재련이 된 그 경금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무토랑 경금이 만나면 뭐냐면, 토랑 금이 잘못된 만남은 보수성이고요. 또 뭐냐면, 그 금의 그 사리분별을 좀 흐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토금이 많다면 사실 현실을 유지하려고 하고 믿는 것만 믿으려고 하지, 변화나 개혁이나 뭔가 조금 이걸 벗어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입니다. 예. 이 토가 이 금을 묻어버릴 수 있다. 나를 잊어버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매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근데 천간의 간목이 이 토를 소토해 줄 수 있는 이런 생각이라도, 현실적으로 천간이 지지에 영향을 주기는 사실은 좀 쉽지 않습니다만, 생각이라도 멀리 보자, 이런 생각으로 가야 된다. 안 그러면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토에 매금이 돼서 내가 너무나 절대적으로 신봉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지지에 나는 식상이 너무 많아서 이런 토쯤이야 쓸어버려요 하는 분들은 근데 이게 이제 개수랑 만나면 또 무개합 이렇게 돼서 되기 때문에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편인이 많은 경우에는, 지지에 목기운이 많은 경우에는 얘를 쳐버려서 이 사람에 대한 믿음, 뭔가 계속 갈 것 같은 이런 거를 조금 막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경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 10월 갑술월 신금일간 심리인연법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제 정인입니다. 천간으로 정제가 들어온다. 좀 이제 실속을 차리고 싶다. 뭔가 목표를 위해서 좀 꼼꼼히 가고 싶다.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어쨌든 목표잖아요, 목표. 근데 원래 정제라는 거는 정관 정제 이런 것들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정관 성향도 나오기 때문에, 내가 요행수 부리지 않고 가고 싶다, 조금 열심히 하고 싶다, 바른 마음 뭐 이런 게 사실은 들어옵니다. 근데 이 정제라는 목표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자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나 이번 달에 이거 해야 되겠어 라는 것도 있고, 나 물건 사고 싶어, 이것도 사실은 정제예요. 뭔가를, 나 저거 있잖아, 이번 달에 돈 모아가지고 저거 뭐 사기로 했는데 저거 살 거야. 이것도 정제란 말이죠. 내 소비 성향. 그러니까 이게 식재 쪽으로 갈지, 아니면 재관이 강한 분인지, 재성이랑 관성이 강해서 재관 쪽이면 사회적인 목표일 거고, 식상 쪽이 강해서 식상 생재 되는 거면은, 네, 뭔가 내 소비성 하고 싶은 이런 유흥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반드시 이게, 너 목표가 생겼어? 나 이거 뭐 살 건데, 지출 쪽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지지로 정인이 들어왔어요. 네. 정인은 인정 받고 싶고, 이쁨 받고 싶고,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어서 내 행동을 좀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또는 이게 또 이것도 사주 원국에 따라서 조화가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나한테만 잘해줘야 되는 이기심도 나와요, 사실은. 인성이라는 게 지나치면. 어차피 주변에서 다 해줄 텐데 뭐 내가 굳이 왜 해?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자, 통으로 보면 재극인 하죠. 재성이 인성을 극하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내가 현실에서 사람들이랑 잘 지내야 되는 그런 관계성에 놓여요. 정인 상황에 놓이면요, 내가 나만 주장할 수 없어요. 눈치 봐야 돼요. 왜냐? 우리가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는 아이들, 학생들, 또 이렇게 정관정인 성향들이 이쁨을 받는 이유가,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아무거나 내뱉지 않고요, 자기 행동을 늘 통제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놓인단 말이에요. 나를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다는 거죠, 내 행동을. 왜냐?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잘 지내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천간으로는 정제가 떠요. 나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데
지지에서는 정인이란 얘기죠. 아무래도 지지의 성향이 아무래도 더 사람을 그런 환경에 가두지만 본인 사주에 제가 되게 강하다. 그럼 은연중에 이런 상황에서도 나와요. 근데 어쨌든 천간에 정제가 있다라는 거는 이쪽은 쉽게 얘기하면 돈이고 이쪽은 사람이면 내가 사람을 더 위하는 환경에 놓여 있는데 천간에는 내 이 동계산이 먼저야. 그러니까 이게 은연중에 말이나 행동으로 사실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네네네. 이게 뭐 운으로 치면 재극인 되면 뭐 재성이 인성을 극해가지고 금전적인 이익, 이거는 이제 운세 쪽에서 할 문제고, 또는 제가 이렇게 인성을 극할 때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부모님이죠. 근데 재성이 위에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부모님한테 내 이속만 너무 하다가 부모님을 내가 극할 수도 있는 이런 게 사실은 됩니다. 늘 천간 지지 상황이지만 천간에 있는 에너지가 왜 중요하냐면 내 머릿속에 그 생각이 늘 있거든요. 그게 어느 순간에 말로 툭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약간 갈등 구조가 사실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재성은 관으로 빠지고 관이 인성을 생해주는 이 관계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극으로 가는 관계에서는 관성이 중간에 끼어 있어서 그 사이를 연결시켜주면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는 거죠. 나는 착하게 굴어야 되는데 어느 날 그럼 나는 뭐지? 라는 자기 욕망이 푹 튀어나오면 거기서 이제 어그러짐이 나올 수 있다. 네. 인간관계 역시도 만약에 남녀 관계면 남자는 이 여자를 재성 저 여자 괜찮네. 현실에서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이런 형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식이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재성이라는 거는 내 눈에 괜찮은 사람이에요. 재성은 어쨌든 머릿속으로는 저 남자 괜찮네. 근데 현실에서는 나를 조금 도와주는 구조. 이렇게 보면 되게 괜찮은 구조 같죠. 지지에 사실 정화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올해 진토랑에 충이 되면서 이 안에서 치고받고 지장간끼리는 하지만 남는 거는 무토 정인입니다. 자, 신금은 토에 매금되면 자기의 빛남은 사라지지만 장점은요, 무조건 무조건 신금이 토에 매금된다고 저는 나쁘게는 안 봐요. 근데 사주 원국상 자기 자신이 일단 세상에 살면서 주가 돼야 되는데 토에 너무 매금돼 있다 보면 신금의 명쾌함은 좀 못 쓰게 되는 거는 있어요. 너무 지나친 토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런 무토의 좀 대범함이 신금에 날카롭고 예민하고 좀 잘죠. 요런 거를 조금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 신금에 그런 거는 조금 가려져서 주변 사람들한테 본인이 뭔가 좀 이쁨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에도 놓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자기 걸 챙겨야 되는 그런 마음 구조가 되게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사람들하고 정인이 지지로 왔을 때는 사람들에게 관계성은 되게 좋단 말이죠. 어떤 모임을 가도 그 모임에서 사람들하고 잘 지내려고 하고 이쁨 받으려고 하고 나도 타인을 좀 위해 주려고 하는 이런 그런 자리가 있을 텐데 머릿속으로는 늘 그래도 내가 여기에서 뭔가 챙길 건 챙겨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심리 기제다. 그래서 인연도 그런 식으로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내 심리를 먼저 보면 왜 내가 그 모임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심리 쪽을 조금 더 위주로 했습니다. 신금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 10월 갑술월 임수일간 심리와 인연법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심리 하다 보니까 심리 쪽으로 조금 더 두는 이유가 내 심리나 상황이 그런 환경에 놓이면 아무래도 그런 내 심리 기제와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천간에 식신이 들어옵니다. 식신은 여러 가지가 있죠. 먹는 거, 노는 거, 아주 기본적인 생산에 관련해 또는 창작 또는 기획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먹는 쪽이나 노는 쪽으로 발현될 거냐 아니면 좀 일적으로 발현될까는 이분의 기본적인 사주 구조가 월일 기준으로 해서 식재 쪽이 강하냐 또는 식상 또는 뭐 재관은 좀 비슷합니다만 관인 쪽이 강하냐, 그러니까 아웃풋이 강하냐
내가 뭔가 지르는 쪽이 강하냐 아니면 참고 수렴하는 쪽이 강하냐에 따라서 식재 쪽이 강하신 분들은 일단 먹는 거 노는 것 쪽으로 아무래도 더 발휘가 사실은 더 중요도를 조금 두는 편이고요. 또 일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이제 지금 관이랑 같이 동주를 하고 있어요. 지지 환경이 사실은 편관이란 말이죠. 임수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관입니다. 그러니까 임수가 흘러서 수생목 되면 먹는 건 오는 쪽이겠지만 이 나무가 여기 토 위에 서 있다라는 거는 내 식신이 결국에는 관 위에서 놀아야 된다. 즉 창작이나 기획이나 관과 관련된 직장과 관련된 또 내는 일터와 관련된 식신을 쓰게 되는 구조가 사실은 더 많다. 물론 한 달 내린 일하는 건 아니니까 또 이 식신이 또 그쪽으로도 발현되겠죠. 자, 그리고 지지의 편관이라 함은 뭐 정관, 편관을 이렇게 나누면 편관은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곳 외에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이면 이거를 한 번씩은 이 범위를 벗어나는 걸 편관이라고 하기도 하죠. 기존에 제가 일하고 있는 데인데 10월에는 그 외적인 상황에서 내 기획력이나 창작력을 발휘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라거나, 예. 근데 여기에 인성, 정인이 있고 정제 있기 때문에 아마 크게 벗어나서 딴 쪽으로 가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진토와 부딪히면서 지장간은 뭐 충하고 이렇게 되지만 남는 거는 무토의 편관 성향인데 이거는 십성으로라기보다는 임수를 가둬서 이 임수가 흐르지 않고 가둘 수 있는 게 무토거든요. 물을 가둔다라는 거는 물론 물이 흘러서 바다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가둔 물은 쓸모가 있죠. 물론 이걸 생활용수로 쓰느냐 아니면 가둬서 호수로 하느냐 뭐 연못수 뭐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가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편관이긴 하지만 물이 넘쳐서 딴 데로 간다기보다는 일단 스탑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임수가 흐르고 싶은데 못 흐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어쨌든 기토성의 정관보다는 무토는 임수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넓은 곳을 의미하죠. 기토는 사실 임수를 막아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관에서 논다라는 느낌보다 어디 안에서 논다라는 게보다 아니 내 마음대로 해버린다라는 게 사실은 조금 커서 그래서 임수에게는 무토가 사실은 좋다고 하는 그 오행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 편관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내가 조금 더 모험을 하겠어. 큰 곳을 향해서 나아가겠어. 라는 거예요. 약간 무대뽀 성향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식신이 편관. 자, 식신이라는 거는 내 재주고요. 내가 갖고 있는 재주예요. 기획력, 뭐 탐구력, 뭐 이런 것들 깊게 생각해서 나만의 독창적인 재주. 상관은 응용력이고 이거는 독창성이에요. 식신. 이 재주가 펼쳐질 수 있는 활동 영역이에요. 활동 영역. 네. 그런데 간목은 무토를 소토하기 때문에 이 활동, 무토는 소토가 돼야 더 쓸모있는 땅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10월에 임수는 내가 뭔가를 발휘하고 싶다. 그게 내 욕구든 아니면은 내 탐구력이든 뭔가 먹고 사는 문제랑 관련해서 내 재주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또는 나는 기존의 걸 좀 벗어나고 싶어요. 이것도 편관의 습성이긴 합니다. 지장간에 정인과 정제가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한 번씩은 일탈하고 싶은 마음도 든다. 이것도 보셔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나는 내 재주를 어딘가에 쓰고 싶다. 이런 거고요. 이게 조금 부정적인 걸로 가면 내 이거를 지금 내가 활동하고 있는 범위 밖에서 쓰고 싶다. 뭐 약간 이런 부정적인 것도 됩니다. 자, 이럴 때 만날 수 있는 인연은 뭐가 되냐면
조금 더 큰 판에서 지금 있는 곳을 벗어나서 큰 판에서 놀 수 있게끔 내 재능을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환경에 놓이게 되거나 아니면요. 이렇게도 또 됩니다. 편관이라는 게 아무래도 아까 가더워진 물이라고 했잖아요. 임수의 채성은 원래 이렇게 바다, 큰 바다. 사실 임수일간도 일간에 따라서 바다인 일간이 있고 호수인 임수가 있는데 어쨌든 내가 땅에 딱 이렇게 갇혀졌으니 답답하잖아요. 그걸 소위 말하면 이제 관이 현실 상황이 되면 답답하고 좀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천간의 식신이라는 거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챙기고 먹을 건 먹고 놀 건 놀고 이런 게 식신이에요. 저는 이 식을 먹고 노는 것보다 일하는 쪽으로 쓰는 구조는 뭐예요? 아마 그분은 식재가 재성이요. 재성과 관성이 사주 구조에 꽉 있어서 이 식을 단순히 놀고 먹는 쪽보다는 약간 일 쪽으로 쓰시는 분이에요. 이게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가장 보편적인 거는 내가 어떤 곳에서 내 쓸 수 있는 재주를 누리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내 일상적인 욕구나 그걸 채우기 위해서 내가 기존에 있는 틀을 조금 벗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네, 이렇게 되지만 결국 무토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현실 상황은 조금 자기를 통제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지만 편관이 지나치면 일탈을 해버리기도 해요. 이 통제가 지나치면. 그러니까 나를 잘 다스리는 그 한계치를 넘어가면 일탈을 해버릴 수 있죠. 그때 이제 식신이랑 발휘돼서 놀러 가지만 식신은 그래도 갑기합을 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식신은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식신 과다는 또 상관에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르긴 하지만 식신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나는 나의 내 신상에 또는 내 일상에 해가 되는 일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라는 게 식신의 기본적인 그래서 식신이에요. 내가 내 거를 벗어나서 어디론가 가면 먹는 거를 못 그러지만 집 떠나지 않으면 먹을 건 있잖아요. 약간 이런 것처럼 그런 기제다. 내가 너무 힘들게 일할 때 이 식신이 이 힘든 거를 한 번씩 쳐주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게 식신 또 제살이기도 합니다. 네. 이럴 때 만날 수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새로운 곳에서 나의 재능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겠죠. 네, 저는 임수 분들이 10월에 본인의 간목을 이 술토 위에서 잘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목이 술토에 실질적으로 뿌리를 내려서 성장하는 거는 힘들지만 우리가 술월에 뭘 볼 수 있냐면 단풍을 볼 수 있거든요. 예, 단풍은 이제 사실은 나무의 죽음을 앞둔 죽음 전에 가장 아름답게 꽃피는 그거를 의미하지만 이게 1년 내리가 아니라 10월 한 달이기 때문에 10월 한 달 동안 본인의 간목이 식신이 아름답게 꽃피어서 뭔가 보여지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결과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임수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 10월 갑술월 개수일간 심리 인연법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심리 쪽 위주로 조금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 심리가 그럴 때는 그런 사람들과 인연을 끌어오기 때문에 그 심리 위주로 들으시고 내 심리가 외롭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끌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상관 떴습니다. 올해 갑진년에 가장 심리적으로 또는 직장의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았던 일간이 아마 개수가 아닐까. 물론 이제 지지 상황과 그럼 다른 일간들은 없나요? 네. 그렇지는 않은데 특히 이제 천간에 상관으로 떨 때 지지도 상관의 에너지가 강한 경우에는 사실은 더 그런데 저는 상관보다는 그 상관을 눌러줄 수 있는 관인이 강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러다가 또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지의 식상이 조금 강하신 분들은 이 천간의 간목의 상관의 영향을 상당히 받으셨겠다라는 거죠. 상관. 일단 상관이
갑목에 개수가 갑목을 키우는 이렇게 되는 에너지잖아요. 이게 잘 되면 뭐 병화가 있고 이러면 이 상관이 긍정적으로 나무를 키우는 거는 생명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가지만 이게 이제 잘못된 십성하고의 이렇게 연결될 때 이 상관은 그냥 개인의 애정 욕구를 또 나를 드러내고 싶어. 근데 누가 이렇게 애정 욕구가 있고 드러내고 싶은데 누가 날 봐주지 않을 때는 약간 우울감, 감정 기복, 네,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일단 심리로 들어가면 상관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어딘가에 나를 좀 드러내고 싶고, 내 안에서 내 욕망이 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강한 어떤 게 아니라 갑이라는 거는 사실 강하다면 강하고 실체가 아직 있지는 않지만 봄에 얼어있는 땅에서 생동하는 에너지가 이제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런 거죠. 묻혀 있었던 그동안 몰랐던 내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가 툭 튀어나오는 거. 근데 그게 갑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로 쑥 올라가는 한번 탁 지를 때는 뒷생각 안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 번씩 경금한테 맞기도 하는 거겠죠. 자, 10월에 이 갑목이 다시 출몰을 했네요. 갑진년의 갑에 지지는 진토와 술토가 부딪히면서 지장간끼리는 막 난리가 나지만 그래도 무토의 성향은 남는다. 자, 지지 환경이 정관이라는 거는 나는 내 범위, 내 책임, 그 다음에 내가 할 일, 내 가정, 내 직장, 거기에 무리 없게 내가 그 안에 녹아들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통으로 보면 이 상관이 뭐랑 동주하느냐. 만약에 여기가 갑술이 아니라 갑오다. 그럼 상관이 생재 쪽으로 개수한테 편재 쪽으로 가면 이거는 이 상관이 내 욕망을 현실에서도 관철시키고 싶은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이때는 사실은 조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텐데 지금 이거는 술토 속에 정화가 있기는 하지만 편재가 있긴 하지만 진토의 개수가 얘를 한번 이렇게 사실은 해주면서 근데 이게 뭐 인호술 화국이 강한 사주면 이거는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갑술에 대한 것만 해드리자면 지지 환경이 정관이다 보니 이 진토 속이랑 깨지고 막 난리를 치겠지만 나는 내가 가진 현재 상황, 그 다음에 가정, 직장, 내가 해야 될 책무 나는 버리지는 않을 거야. 근데 마음은 좀 괴롭죠. 현실 상황에서는 놓여진 데 처한 거는 지켜야 되는 행동을 해야 되고 책임 다해야 되고 루틴대로 해야 되는데 마음에서는 아 지겨워, 아 새로운 거 없나, 아 벗어나고 싶어, 이게 사실은 돼요. 어떤 분들은 이 술토가 만약에 뭐라 묶여서 뭐 형이 돼서 못 써버리거나 이러면 사실 이 상관이 그대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기제가 사실은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내 상관을 표출을 하기가 쉽지 않고 현실에서는 정관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좀 갑갑함을 느끼실 수 있겠다. 왜냐? 내 마음과 현실이 서로 반대로 논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게 더 강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더 강할 수 있는데 어떤 게 더 강하냐에 따라서 더 많이 발현될 거예요. 천간에 있는 에너지는 지지에 영향을 안 미치지 않나요? 이 지지의 묘나 인이나 또는 오가 있어 버리면 사실은 이거는 내려오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천간이요 늘 머릿속에 있는 거거든요. 머릿속에 있는 건 언젠가는 한번 말이나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 상황이 천간의 에너지로 뭐 무토가 있으신 분들이면 이쪽이 더 강하기는 하겠지만 네, 그래서 어떤 에너지가 자기 사주에 더 강하냐에 따라서 상관을 더 쓰실 수도 있고 정관을 더 쓰실 수도 있는데 마음은 뭐냐? 현실에서 내가 내 책임은 다하고 있지만 마음속에서 떠나고 싶다라는 어떤 괴리가 뭐 현실과 정신 사이에 괴리가 있겠다. 자, 인연법 같은 경우 내가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랑 관이 들어올 때 만나면 내가 이 사람한테 정착하고 싶다.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왠지 더군다나 무계합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안정된 것 같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관으로 남자가 들어오니까 이건 맞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관일 때 여자분들 만나면 그 여자분이 마치 자기의 울타리가 돼준다는 느낌이 사실은 듭니다. 근데 천간에 상관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상관은 내 욕망을 드러내는 거죠. 이 기제가 서로 잘 맞는 구조는 아니라 약간 얘가 얘를 극하는 구조인데, 묘한 게 이런 경우, 나와봐 내 틀을 만들 수 있는데 일탈의 에너지, 그 안에서 뭔가 같이 재밌게 할 수도 있는, 이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느낌이 사실은 드는데, 이것도 비율, 조합,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곁에 써버리면 이게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지지 환경이 정관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는데 가끔 서로 놀 때 되게 재밌게 놀 수 있는 이런 사이거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식신하고 정쪽인 정관 이런 애들이랑 사실은 친해요. 근데 이런 쪽은 너무 루즈해질 수 있거든요. 사실은 너무 안정적이다 보니까. 근데 여기는 안정과 일탈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재밌으려면 되게 재밌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상관 들어올 때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의 말을 그냥 바로 뱉지 마시고 한번 걸러서 하신다거나, 혼자 어디에 기록해 두시거나, 그리고 또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해서 제가 연애를 하고 싶다거나, 그럴 때는 상관이 지나고 나서 안정될 때까지 이 마음이 계속 가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갑자기 상관은요, 갑자기 어느 날 조용히 있다 갑자기 훅 외로워, 나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이런 갑작스러운 마음에 동요기 때문에 안정성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조금 있다. 그때의 어떤 행동으로 뒤에 조금 후회할 일은 만들지 마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개수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